예,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죠. 법률행위 부관은 이미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에 이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 그냥 놔두면 바로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효력을 발생시키자가 아니고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줘요. 자기네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여기다 하나 정해놓고 요 사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해서 갖다 정해놓는 걸 부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과 함께 효력이 결정이 되지만 부관이 붙어 있으면 이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 이 사실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걸 부관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 총칙에는 조건하고 기한만 정해놨어요. 부담은 또 우리 채권법에서 하고요. 조건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고 기한은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거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부관에 보면은 뭐 1번 그 대표 사례 말고 오른쪽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정지조건부라고 하죠. 틀린 것,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절대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로 확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도 그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되죠. 그래요. 정지조건부 권리도 소멸시효가 진행해야 됩니다. 조건부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거죠. 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요. 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거,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요.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리고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다. 여기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이 정지조건부 권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게 없죠.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권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에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그 방대였고요. 모든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아니죠. 어음행위, 단독행위, 신분행위에는 조건 붙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예외는 물론 다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붙일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무효가 된다. 그렇죠. 이게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계속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데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걸 붙였답니다. 그럼 그건 전부가 무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신분행위, 혼인을 하면서 아들 둘 날 때까지만 삽시다라고 했으면 그 혼인계약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계약 자체가 다 무효예요. 자,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그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급표가 있습니다. 원래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 비소급이라는 뜻인데 이 비소급에 관한 내용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에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죠. 그 시기가 있으면 종기가 있을 테고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거죠. 이때부터 발생하고 이때부터 소멸합니다. 비소급이고 이거는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담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았네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답니다. 그러면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정무, 기해무 이런 거 있었어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에도 무효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지조건만 얘기했으니까 해제조건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도 해제조건이면 무효니까 반대면 그런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 그럼 기성이란 뜻입니다.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죠. 불법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고요. 기한이익 상실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특약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소멸하겠지만 즉시 변제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청구가 있어야 소멸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형성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지조건부 같으면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실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청구해야 상실의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지조건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데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이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만 했답니다. 이거는 강박이 아니죠. 이거는 강박이 아니에요. 아, 빨리 좀 써라. 그거 쓰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 빨리 읽어보고 써라 라고 했다는 거죠. 강박이라고 하는 건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그거 빨리 안 쓰면 손목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이게 강박인 것이지 빨리 쓰라고 소리 몇 번 지른 것만 가지고는 강박이 아닙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거죠.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고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죠.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일인 거죠. 그래서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첨부 서류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건데 잃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은 포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 이익을 갖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한 이익을 갖는 자가 누군지 분명치 아니하게 된 때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다만 기한 이익을 갖는 자는 그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기한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똑같이 해서 할 수 있고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기성이란 얘기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그거 맞았네요. 4번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했답니다. 원래는 비소급이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고 비소급인데 소급표를 정하게 되면 언제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꼭 쫓아다니는 겁니다.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소급표가 있기는 있으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6번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거고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에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그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겠죠.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사유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해 주는 거고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럼 불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불능조건이라잖아요. 그럼 그게 불능조건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효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조건부니까 그냥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에 발생한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행기한은 도래한 거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도 기한은 도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에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이게 좋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뭐죠? 법률 효과를 다투려는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조건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직 정지조건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자거든요. 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이거 몇 번 나왔네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 거죠. 그때부터입니다. 비소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칙에 관한 문제는 기출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고 뭐 31회까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내용들 우리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은 지금 다 풀었습니다. 사례 문제를 빼놓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물권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